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 패인을 분석했다고 해요. 총선 백서를 완료를 해서 총선 백서 작업을 완료를 해서 그 초안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패인으로는 리더십 부재, 전략 부재 등 황교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있고 막말 논란, 중도층 이탈, 청년층 이탈 이런 등이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총선의 자세한 패인으로는 중도층 지지 회복을 못했다. 선거 종반에 선거 끝에 막말 논란이 있었다. 여당 막말 쟁점화를 소홀히 했다. 여당도 막말 프레임이 일단 있긴 있었는데 이것을 쟁점화시키는데 실패를 했다. 그리고 최선의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아주 잘 포장을 했어요. 막장 공천인데 이것을 공천을 최선으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적당히 뭉개고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부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선거를 치르는데 중앙당 차원의 전략이 아예 없었다.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다. 다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을 받았고 코로나19 방역 호평 대통령 긍정평가가 증가했다. 강력한 대선 후보군이 부재했다. 국민 움직일 공약이 부족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 없었다, 공약이 부족했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한마디로.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청년기본소득 이런 정책을 당시 김종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이 잘못한 건 별로 없고 김종인이 내건 경제민주화나 청년기본소득 이런 주장은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들이 이거 눈치 보기 아니냐 지금 지도부를 눈치 보느냐고 이렇게 김종인이 못했는데 잘했다고 쓴 게 아니냐 이런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백서특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은 김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기간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김종인을 실드 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패인 분석과는 달리 선거에 직접 뛰어봤던 선거 출마자들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막장 공천과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과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주류 언론보다는 앞으로 주류 언론으로 성장해야 될 펜앤드마이크가 더 제대로 된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부터 잘 뽑았어요. 돌려막기가 대표적인 공천 잘못인데 이걸 왜 뺐냐? 어떤 돌려막기를 했냐? 혹시 이 그래프 보신 적 있으세요? 돌려막기나 일방적 배제 파행 공천으로 낙선된 현황. 이 노란 게 다 낙선된 겁니다. 노란 거. 초록색은 당선, 노란 건 낙선. 돌려막기 때문에, 일방적 배제 때문에 낙선된 현황. 노란 거. 엄청 많죠? 제가 살고 있는 광명갑, 여기도 2호선 위원장을 배제시키고 생뚱맞게 양주상이라고 하는 이현주계 의원을 공천을 했어요. 당연히 낙선했죠. 여기 정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파별 공천 내용. 유승민계가 24명, 안철수계 11명, 김영호계 참 이거 본인이 위원장 했다고 공관위원장 했다고 김영호계 6명이나 꽂았어요. 황교안계 6명. 오히려 황교안이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6명밖에 못 꽂았습니다.
개파 공천 파행으로 낙선 35명. 이 중에 그래 좋아. 당선 어려운 지역 7군데에서 10군데 빼고 25군데에서 적어도 25군데에서 28군데가 공천 파행으로 낙선됐다. 그래서 여당의 의석을 헌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7명이 되었죠. 미래통합당, 무소속 합쳐서 107명.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적어도 130석까지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공천만 제대로 했으면 아무리 적어도 130석 이 정도는 되는 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러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천 파동 재연으로 실망한 유권자가 타 지역 투표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지금 막장 공천을 보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도 에이씨 미래통합당 정신 못 차렸네. 황교안, 김용호 이따위를 할 거야 하면서 투표를 못한 거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를 하면 공천 파행으로 인한 상실 의석수는 28명보다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제가 공천만 제대로 했었으면 140석도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데이터가 있어요. 다 근거가 있어요. 적어도 미래통합당은 140석을 할 수 있었는데 황교안, 김용호, 김세연, 이석연 이런 사람들의 협잡 막장 공천으로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적어도 30석, 아무리 적어도 30석을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진 겁니다, 여러분. 까놓고 말해서. 원래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막장 공천을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150석은 몰라도 145석?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35석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공천만 이 지경으로 안 했으면 135석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표를 150석, 160석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욕심, 김용호의 욕심이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과거로 지나간 일이라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막장 공천과 대선 주자를 망칠 그런 우려는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공천, 부산시장 공천, 막장 공천의 위험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그 어떤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파들의 현실입니다. 김종인과 그 외 좌익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적어도 최소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재 미래통합당의 당 지도부, 이 사람들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경제민주화를 떠들고 앉아있는데 민주당은 좌파, 미래통합당은 덜 좌파. 지금 이런 프레임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우리는 쟤들보다는 덜 나빠요. 쟤들보다 덜 썩었어요. 쟤들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별반 차이는 없지만 우리는 쟤네들보단 나아요. 이거 말고 지금 할 게 없어요. 지금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우파들의 혁신을 막고 있다. 미래통합당 때문에 우파 혁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외 좌익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를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국민들 설득 못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예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정당이 없다. 정당 세력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문재인이. 그런데 대척점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그게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또 포괄하고 있느냐.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입니다. 견제 세력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미래통합당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어요. 우파 내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우파 정당도 아닌데 우파 정당을 어쨌든 표방을 하고 그 자리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고, 이대로 되면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을 가져와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네, 북진님 말씀처럼 야당이 붙어먹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 총선골 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견제할 만한 뭔가 세력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 눈치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김종인이 지금 우파 국민들 눈치 보는 것 같으세요? 황교안이 자유주의와 이 땅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김용호가 봤어요? 눈치 안 봤어요. 김용호, 황교안, 김세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 눈치를 안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파 내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을 말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미래통합당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안 돼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를 제대로 된 우파 지도부로 꾸리든가, 이게 안 되면 뭐 제3이 됐던 제2가 됐던 어떤 세력화를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지 맘대로 못하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지 맘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국민들 무시하고 자유를 버리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앉아있고,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황교안을 대선주자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황교안한테 밥은 얻어먹지만, 황교안과 전화통화는 하지만 실제로 황교안이 나왔을 때 힘을 안 실어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을 뭐 생각은 하되 유념은 하되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쪽에 붙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이유, 황교안은 정무 감각이 없다. 아예 없다. 정무 감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정무 감각 없으면 그거는 최악인 겁니다. 윤석열, 황교안 정무감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정치 센스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깡다구라도 있지, 배짱이라도 있지. 황교안은 배짱도 없어. 결기도 없어. 정부 감각도 없고 결기도 없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도 없고, 그리고 본인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지도 않아. 열심히 황교안 당 지도부의 말을 들었는데 완전히 팽당하고, 황교안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 다 컷오프 시키고, 어서 외부에 있다가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오르르 들어왔는데 기존에 황교안의 지위에 잘 따르던 사람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 사람들 다 공천 줬어요. 이 사람들 지금 완전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양 이 지경을 해놨는데 누가 황교안을 따르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그냥 우리가 황교안이 뭐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났는데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